216쪽 해보자 얘들아. 216 중력장 내의 운동 이렇게 됐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응용의 범위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요 개념은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어봐야겠지. 자, 첫 번째, 그래서 역학, 중력적 내용 운동, 역학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어. 역학. 여기서 역은 사실 력을 얘기해. 력. 힘을 뜻하지. 그래서, 힘에 의한 시스템이야. 힘. 우리는 힘에 의한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고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역학 시스템. 그래서 밑에 그거 나왔어. 힘이 뭔데?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정의했어. 다음, 역학 시스템.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자. 우선은. 네.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 운동하고 작용할 때 물체 운동 요거 두 개 먼저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너희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지. 얘가 이제 정지에 있었어요. 시작은. 네, 정지에 있는 물체. 자, 지금 정지 상태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하고 힘이 작용할 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 운동 중인 물체, 운동 중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작용할 때. 정리를 딱 해보자. 정지에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어떻게 될까? 그냥 정지에 있지? 응. 힘이 작용하면 정지에 있어요. 요번 요번 범위, 시험 범위 쪽에 연관된 개념으로는 결국, 정지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정지? 반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변해? 뭐가 변해? 정지에 있던 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대신 안 움직이는 대신에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변화가 생겨. 크게 모양이 변할 수 있어. 다음 뭐가 변할 수 있다고? 운동 상태. 근데 운동 상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속력이고 두 번째는 뭐다? 방향. 속력 또는 방향. 아니면 둘 다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속력, 방향 이걸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다음 이제 운동 중으로 가보자. 자, 운동 중이 요 정리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하는데 운동 중 얘 가고 있어서 5m/s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거 5m/s 어떻게 돼? 유지돼. 방향은 유지돼. 무슨 운동이라 하지 이거? 등속 직선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속력 그대로 방향 그대로 갈 거야. 요거를 저기 있는 얘하고 비교해서 표현하면 얘는 무슨 관성이니 이번에는 운동하던 그 관성, 운동 관성이 작용하는 거야. 이쪽은. 근데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변화가 생겨요. 변화. 자, 일단 변화가 생겨. 뭐가 변하냐? 자,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쓰면 돼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답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자,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요걸 이제 따로 또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볼게. 힘이 요 선상에서 작용할 수 있어. 요걸 뭐라고 표현하니? 날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래. 힘이 날아가게 작용하면 뭐만 변한다? 속력만 변해. 요 선상에서 요 날아난 운동 방향하고 같은 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요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 느려질 것 같은데? 요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
빨라질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해요. 그래서 나란하게 작용하면 속력이 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우선은 그 속력이 변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돼? 속력이 증가할 거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속력이 감소할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다음 나란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이번에는 나란하지 않은 방향은 뭐야?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나란하지 않은 방향. 자, 요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 요거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할 때 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니? 비스듬하게 작용할게요. 일단 수직으로 작용하면 이쪽에 수직이면 이쪽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속력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에만 영향을 준다? 방향만. 그래서 이건 방향만 변해. 이거의 대표가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계속 방향만 변해. 수직이라서. 자, 비스듬하면 뭐가 변할 것 같아? 자, 힘이 이렇게 작용했어요. 요거는 선생님 그려볼게. 자, 힘이 이렇게 작용했어. 요건 나란하게 작용한 거예요? 아니면 수직으로 작용한 거예요? 답은 둘 다 작용한 거야. 둘 다. 왜냐? 이 힘은 벡터거든. 그러면 얘를 분해하면 이 두 가지 힘으로 나눌 수 있거든. 이거에 의해서 뭐가 변하고? 속력이 변하고. 이거에 의해서 뭐가 변하고? 방향. 그럼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할 수 있어. 그래서 비스듬하면 뭐가 변하냐? 그러면 속력, 방향이 변해요. 속력도 변해, 방향도 변해. 속방이 다 변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리. 중요한 사실. 이거. 자, 선생님과 같이. 자, 공감해보자. 우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가 없어. 힘이 작용하면 변해야 돼. 네.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겠지. 작용하면 변해야 돼. 움직이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 뭐야?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 다음, 요거 넘어가. 자, 운동 중이야. 지금 현재.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변해야 돼. 그래서 속력, 방향이 계속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힘이 작용하면 뭐라도 변해야 돼. 첫 번째. 나란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속력 변화가 생기고 완전히 수직이면 방향만 변하고 비슷하면 뭐다? 둘 다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이번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부터 먼저 나눴어요. 첫 번째. 힘이 없을 때의 운동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정리해볼까? 무슨 운동이면? 정지 물체 어떻게 된다 했는데. 정지. 맞지? 운동 중이면 어떻게 된다고 방금 얘기했지, 얘들아? 운동 중이면 뭐다? 등속? 직선 운동이야. 자, 여기에서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거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등속. 속력이 같다. 직선. 방향도 같다. 속력, 방향을 두 개 다 포함하면 무슨 개념이 돼? 속력이 아니라 도의 개념이 되거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용어는 뭐가 돼요? 등속, 도 운동이 다른 거야. 속도가 뭐가 다른지 아니? 속력은 방향성이 없어. 속도는 방향성이 있거든. 그래서 등속은 빠르기만 일정, 등속의 직선이라는 얘기는 방향도 일정.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불러? 등속도 운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속도는요, 거기 나왔어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학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데, 플러스는 정방향이라면 마이너스는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을 뜻해. 자, 등속도 운동 나왔네. 중요하지. 등속 직선 운동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언제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랬니? 지금 힘이 작용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힘이 작용해도 등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을까?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요거 나왔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5m/s예요. 근데,
힘이 여기 안에 10N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등속도 운동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반대로 10N을 작용해버리면 어떤 결과니? 0이지? 뭐가 0이니? 합친 게 0이지? 합친 게 0이라는 건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하고 같은 결과야.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좀 더 구체적인 건 합친힘. 합친힘은 R자임이라 그래요. R자임이 얼마일 때 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R자임이 0이면 등속도 운동을 해. 등속도 운동의 식. S는 VT 나왔는데 S는 이동거리야. V는 속도. 그 다음에 T는 뭐야? 시간이겠지. 거듭식을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 나왔네요. 시간 그래프 한번 보자. 시간, 속력, 속도, 시간, 그 다음 뭐야? 자, 이 두 가지를 나왔는데요. 시간에 따라 등속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하니? 시간에 따라 어떻게 속력이 안 변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니? 근데 요 기울기는 뭘 의미하지? 시간분의 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뭔데? 속력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시간까지 이동거리 구하라 했어요. 요 아래쪽의 면적은 뭐가 돼? 속력 곱하기 시간. 거기는 VT 이렇게 나왔어요.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돼? 거리 개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 확인해보자. 그거 체크하자. 등속도 운동에서는 넓이는 거리야.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야 라고 할 수 있어. 자, 217번 볼게요. 자,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이 변하는데, 자, 봐봐. 속도가 안 변하면 뭐라 그랬어? 등속도야. 근데 속도는 무슨 개념? 속력과 방향을 합쳤어. 그래서 속력이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뭔가 하나도 변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자? 가속도 운동 이렇게 가는 거야. 가속도 운동이라는 말 자체는 속력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 개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래서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할 때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고 거기 앞에 등자가 붙을 수도 있지. 그럼 뭐야? 변화가 일정한 거야, 시간당. 자료 분석해 보시면요, 가속도의 방향이 나왔어요. 자, 우선 속도의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고, 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같다, 그건 무슨 얘기야?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거고. 가속도가 운동 방향하고 반대다, 뭐야? 힘이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했지.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속도 변화량, 힘의 방향하고 일치. 항상 가속도하고 힘하고 일치시키면 돼. 어떻게 일치시키냐? 가속도가 없다. 어떻게 해석할래? 힘이 없다. 작용하는 힘이 없다. 가속도가 있다. 무슨 얘기니? 작용하는 힘이 있다. 가속도가 크다. 작용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가속도가 작다. 작용하는 힘이 작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무슨 얘기야?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하고 같이 가. 가속도가 운동방향 반대다. 힘이 운동방향 반대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가속도는 힘하고 연결시킨 게 맞아요. 그냥 해서 좀 나는데요. 속도가 빨라질 때, 느려질 때, 빨라진다. 무슨 얘기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힘이. 그 다음, 속도가 느려진다. 무슨 얘기야? 힘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지. 근데 힘이 반대다. 같은 말 뭐야? 가속도가 반대야. 이렇게 가는 거야. 가속도의 단위. 우리 알죠? 단위? 가속도의 단위는 가속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뭐가 돼요? 속도 변화량을 맞춰버리면 시간은 세크고 속도 변화는 미터 퍼 세크고
이걸 다 묶으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가.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의 단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그 중에서도 자, 등속도 운동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무슨 운동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냥 일반 가속도 운동은 분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해석하면 변화가 일정한 운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정한 운동. 자, 그래프 3개 나왔네요. 자, 그래프 뭐부터 나왔지? 가속도, 속도, 위치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따른 가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위치. 사실 거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사실은. 왜냐? 원래는 달라. 근데 왜 상관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토합강에서는 그렇게 속도하고 속력은 구별하진 않아. 언제부터 구별하는 것 같아요? 물원에서부터 구별해. 물원에서는 당연히 구별해야죠. 그래서 일단,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 일정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일단,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있어.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어떻게 되니? 위치는 선생님 이걸 쳐다본 이유는 두 가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딱 장담할 수 없는데 일단 가속도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니? 응. 그런데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해? 응. 요거는 점점 이동거리가 급증하지만 이건 이동거리 점점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면서 요 3가지.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에서 여기 그래프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여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물으면 뭐니? 가속도야. 시간분의 속도 변하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거기 그런 것도 쭉 나왔습니다. 자, 217쪽에 오른쪽에 메뉴 있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했던 거랑 또 비슷해요. 217쪽에 오른쪽 메뉴에 판이 여기 첫 번째는 이거야. 나란한 방향 뭐만 변한다 그랬음? 속력. 여기 속력만 변해요. 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대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들. 다음 운동하는 수직. 여기 수직 써놨는데 수직 방향만 변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니? 등속 원운동이 있어. 왜 등속 원운동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 원운동 하잖아요. 원운동 하면, 이렇게 원운동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운동 하잖아? 원운동 할 때, 자, 힘의 방향은 어디냐? 힘의 방향. 이거 구심력이라는 게 가운데로 작용해요, 항상. 그래서 그 구심력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매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 돼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무슨 관계니? 계속 수직. 등속 원운동이야. 그래서 이런 수직으로 작용해서 방향만 변하는 대표적인 운동에는 뭐가 있다? 등속 원운동. 기억 좀 하는 게 좋을 거고. 이 비스듬한 거 있잖아요. 곧 나오겠지만 뒤에 자유낙하 운동 이런 데서 나오겠지만 비스듬한 요거는 포물선 운동이 대표예요. 포물선 이렇게 또는 짐자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그런 얘기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포물선과 짐자 운동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변하고 있는 운동이야. 방향만 변하는 건 누구?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 자유낙하는 속력만 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얘는 맨 밑에 가속도의 단위도 나왔고 중요 개념 체크 빠르게 넣어보자.
자, 잘 놓죠? 확인해보면, 역학 시스템 또는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리고, O, X.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해야 되지. 자, 다음. 중력에 대해서, 우리 뭐 모르진 않잖아요. 중력이 뭔데, 지구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자, 중력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 맞나? 발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중력에 대해서 누가 발견했는데, 뉴턴이 발견했어요. 발견이 맞는 거 맞니?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국어상으로 뭐 발견이냐, 발명은 아닌 발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중력은 만유인력 중에 하나지. 만유인력은 세상의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그 중에, 서로 끌어당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천체인 경우에는 우린 뭐라고 불러? 중력. 큰 천체인 경우에 어떤 끌어당김이 생기냐면, 서로 끌어당겨. 근데, 한 천체가 너무 크면 뭐야? 걔는 변화가 거의 없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끌려오게 돼요. 그때 우린 뭐라고 부르자? 중력.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 천체의 이름은 누구? 지구. 그래서 그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해도 맞는 얘기예요. 지구가 물체를 뭐 한다고? 당기는 힘. 안 밀어? 안 밀어. 중력은 인력이에요. 그래서 당기는 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력. 그래서 중력은 인력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 라고 볼 수 있지. 다음,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뭐가 결정한다? 우리가 중력을 얼만큼 받냐를 결정하는 건 뭐야? 나의 덩어리의 양. 그거 뭐라 그러지?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 중력의 크기는 뭐가 결정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식 하나 써볼게요. 자, 중력식 F는 물리에서 나오는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중력은 또는 만유인력은 이렇게 다 R제곱분의 자, 표현할 때 여기가 얘가 M1이고 얘가 M2면 M1은 얘 질량이야. 그럼 뭐가 돼? 여기는 M1, M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앞에 상수 하나 붙이지. 중력상수 G 이렇게 쓰고 났더니 요건 뭔데요? 이 둘 사이에 뭐다? 거리야. 요거 거리야. 그러면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 그 다음에 뭐야? 둘의 질량은 클수록 커. 질량이 비례하거든. 질량이 곱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뭐에? 제곱에 반비례야. 지금보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 4분의 1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천체라고 해갖고 라지 M으로 쓰고 요걸 스몰 M으로 써서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거 다른 건가? 자, 동시에 힘의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그 다음 거리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질량은 비례. 둘의 질량이 곱에 비례한 거고 정확하게는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진다는데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야. 네. 중력의 작용. 안 붙어 있어도 작용할 수 있어.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는 결국 동시에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따라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력의 방향 무슨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같은 말 연직이라네요. 연직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뭐 찬영 학생은 알겠죠.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 그러면 무게는 이건 뭐야? 우리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그래? 무게라고 해요. 무게는 mg야. mg는 뭔데? m은 질량이고 질량에다가 g를 곱했어요. 지구에서는 g가 얼마나 했었죠? 9.8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죠. F는 ma에서 나온 식이에요. ma인데 지구의 가속도는 g이기 때문에 바뀐 것 뿐이야 그냥.
중력은 힘이고 질량은 고유한 양이다. 거기에서 중력은 바뀔 수 있어. 중력은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1kg당 9.8N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잘 봐야겠지. 1kg당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하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1kg 하면 몇 뉴턴이 되는 거? 그때는 10뉴턴 처리해줘야 돼. 자, 다리가는 어떻게 돼요? 다리가는 6분의 1이 될 거야 라는 거고, 지구 중력의 크기, 지구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찬영이 너는 저 극지방에서 중력이 클 거 아니? 적도지방에서 클 거 아니? 못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극지방 우리 타원체예요. 타원체. 예. 요거보다 이게 길어요. 우리는 적도반지름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야? 극반지름이라고 그래. 자, 밑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 빠르게 넣어보자. 다 넣었어? 자, 너가 한 맞춰보면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그거 빠졌죠. 자, 4번에는 5. 넘어가서 219쪽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의 첫 번째 무슨 운동? 자율낙하 운동. 문제 나오겠지. 자, 운동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율낙하 운동. 다음 뭔지 아니? 이거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두 개 몇 %씩? 자유 낙하 운동. 자유롭게 낙하하는 거 같네요. 낙하는 뭔데요? 떨어지는 거죠. 자유롭게 떨어져. 자유롭게 떨어지려면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 방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기. 그래서 자유 낙하 운동 할 때 앞에 전제 조건 붙어 있는 운동이에요. 공기 저항이나 뭐가 없다. 마찰이 없. 공기 저항이나 마찰은 없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력은 작용하네요. 그래서 중력만 작용해서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특징 중력만 작용하는데 중력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뭐야? 일정하게 작용해요. 중력, 힘 힘이 일정하면 아까 힘하고 가속도하고 붙이라 했으니까 무슨 운동이다 결과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등가속도야. 등가속도인데 그 가속도는 얼만데? 라고 하면 얼마지? 9.8m/s 제곱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자, 첫 번째 유형 이런 거 나오겠죠.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다중섬광 사진 찍었어. 몇 초마다 한번 5개 정도 찍었어. 여기 시간. 자, 시간이에요. 여기는 속력. 그랬을 때 0 여기 1초, 2초, 3초, 4초일 때 속력을 한번 써볼까요? 얼마가 될까 여기는? 더하기 하면 되죠? 9.8, 19.6 여기는 얼마? 29.4, 39.2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 각 모르는 학생들 있는데 여기는 얼마니? 라고 해서 간격 얼마? 이거 얼마지? 얼마나 했어 방금? 아니 내가 말하는 건 1초 간격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내려놔. 9.8이잖아요 선생님.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고 여기 9.8이니까 속력 9.8 곱하기 1 하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지? 왜? 그거 왜 안 되지? 등속이 아니었어. 시작은 0이었는데 끝은 뭐야? 9.8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그 속력은 무슨 속력이 돼야 돼요?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은 얼마인데 그래서? 네. 여기 몇 미터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9.8m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 몇 미터냐면 이거 중간 속력 곱하기 중간 속력만큼 써놓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선생님? 좀 좋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시간에 따라서 뭐 속력 그래프 일단 그려. 맞니? 저기 선생님 이 그림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면요. 시간 1초, 2초, 3초, 4초 이 정도만 할까? 여기는 9.8, 19.6, 39.2 이렇게 썼잖아. 그래 놓고 여기 9.8, 19.6, 29.4에 39.2 이렇게 쓰시고 선생님 뭐 물어봤어요? 0에서 1까지 물어봤어. 그러면 답은 뭐야? 요거 구하시면 돼요. 끝났어. 만약에 이거 물어봤어요. 1에서 2까지 물어봤어요. 뭐 구하라는 얘기?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물어봤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한꺼번에 빠르게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되니? 딴 거 없냐? 그건 어떻게 요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편한 거 같아? 이거 편한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 낸 다음에 해도 되고. 자 어쨌든 요런 운동이다. 보자 219쪽에 중력만 받아요. 그 공기력 무시할 때, 그 자유낙하운동과 같은 말 뭔데? 공기력을 무시할 때 물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자유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공 상태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무중력은 아니에요. 무중력은 안 움직여야 돼. 운동방향은 연직 아래에요. 9.8 1초마다 9.8m/s씩 빨라져. 다음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해.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데 누가 먼저 떨어지는데 라고 했어. 누가 먼저 떨어지니? 일단 중딩 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해보면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낙하시켰어. 공기 중에 누가 빨리 떨어짐? 네. 진공 중에서 누가 빨리 떨어짐?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의 그 쇠구슬하고 깃털을 갖고 온 이유는 일단 뭐 모양도 다르게 생겼지만 질량 자체가 다르겠지. 그래서 질량이 다른 물체의 낙하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자, L1이랑 M으로 할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와 질량이 10M인 물체를 낙하시킬 거야. 어디서 낙하시켜요? 공기 중에서 낙하 상관없어 사실은.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 같은 데들이면 결과가 똑같은데 그냥 진공률 함께 저 공기량 없이 낙하시켰다 이렇게 했어. 누가 빨리 떨어져? 답 동시. 얘 A. 예, B. 그건 다 대답 잘해. 자,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이 FA와 FB를 비교해보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또. A와, A가 뭔데? 가속도야. A, B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되죠? 힘은 누가 더 크게 받았니? 라고 묻는다면 답은? B가 더 크게 받은 거 맞아? 확실해? 근데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논리를 필래? 얘가 받은 힘을 선생님 표현해볼게. 얘는 뭐 얼마 받는데 힘을? 10F. 그럼 누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니? 얘는 F를 잡아당기고 얘는 10F를 잡아당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힘만 생각하면 뭐예요? 야, 10배 빨리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 같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뭐라는 얘기? 같다야. 힘은 누가 크다고 방금 썼니? 이렇게 썼어. 질량은 저기다 표현했으니까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을 보면 어떻게 어떤 관계에 있어요? 뭐냐면 네? 잘못 썼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힘은 얘가 더 큰데 왜 동시에 떨어지냐를 일단 만약 서술형이나 뭐든 어디 문제에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식에서 유도하는 게 맞겠죠. F는 MA 맞니?
여기서 동시에 떨어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가속도가 A는 뭐야? n분의 F야. 그래서 요 A를 계산할 때 쟤는 M이고 F는 뭐야? F야 이렇게. 근데 얘는 M이 몇 M? 약분하면 똑같지? 이걸 만약에 개념적인 말로 해석을 하면 야 얘가 10배 더 큰 힘을 받은 것도 큰 힘으로 당기는 건 맞는데 얘가 질량이 10배 크기 때문에 얘가 관성이 10배 커요. 즉 변화시키기 10배 어려운 놈이야 얘가.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얘한테는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10배. 그런 결과야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크니까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세임이야 n분의 F로 계산했더니 결국은 뭐야?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변화가 그렇다는 얘기. 변화가 힘에는 비례하는데 그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같은 힘이 아니야. 자 그럼 같은 힘이라고 쓰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 쓸 거라고 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무슨 운동이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일단 자유 낙하 운동은 이렇게 보셨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 자, 여기서 던져서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1초마다 찍었다 치자. 1초마다 너무 많이 됐어. 여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똑같은 거 같아. 별로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이 선생님이 여기 이걸 그리면서 신경 쓴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간격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간격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일점. 나 이거 신경 쓴 거야. 그리고 이 간격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간격은 늘어나게 하려고 했던. 어떻게 늘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으로 늘어나게 만들려고 했어. 결국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일단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요. 야 중력 표시 좀 해봐 그랬어. 중력 무슨 방향? 아랫 방향. 자 중력 표시했어. 선생님이 중력을 요거 한 몇 cm냐? 한 2cm? 3cm로 표현했다 치자. 여기 몇 cm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왜 갑자기 2cm, 3cm로 이렇게 만약 그렸으면 얘도 몇 cm로 그려야 돼? 계속 3cm로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중력 자체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요. 중력의 방향은 당연히 똑같아. 근데 왜 얘들은 변화가 생겼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있어. 이거 무슨 운동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무슨 뭔데요? 이거 뭐라고 하잖아? 포물선이야? 각각의 그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을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운동 방향은 여기 포물선에서는 접선 방향이에요. 항상.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 자,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란의 수직이야, 비스듬이야? 비스듬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야, 지금. 왜 속력 방향이 동시에 변해요? 답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해서요. 비스듬. 그래서 얘들의 운동을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한 번에 얘기하면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고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수평 방향의 운동하고 뭘로 나눌 수 있다?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어. 수평은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등속 운동은 맞는데 왜 등속이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 왜 등속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하나. 이렇게 같은 표현 R자인 이용이야. 수직으로 왜 빨라졌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수직으로는 일정하게 중력을 받아서 그래. 무슨 운동이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방금 선생님이 이유를 언급했잖아요. 일정하게 힘이 작용해서 그래. 뭐 항상 이거랑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던진 거하고 요렇게 바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고 누가 빨리 떨어져? 답은 동시에 떨어져요. 왜? 이게 옆으로 움직임이 있지만 아래로의 속력 변화는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자유낙하하고 가속도 얼마 받는다는 얘기예요. 9.8을 받고 떨어진다는 얘기야. 단 더 세게 던지면 뭐야? 더 멀리 가서 떨어져요. 같은 시간에 떨어져도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나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나 결국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직 뉴턴의 사고 실험이 연결되는 거거든. 지구가 평평하니? 지구가 평평하다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결국 떨어지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구는 평평이 아니야. 곡률이 있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빠른 속력으로 1초에 한 8km 정도 가는 속력으로 던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 곡률에 맞춰서 낙하하면 어떻게 돌 수 있다는 얘기야. 지구를 안 떨어지고도. 그게 뭐의 원리인 것 같아요? 뭐의? 인공위성의 운동. 다 그걸 다 맞춰서 만들어놨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이유 있지. 안 떨어지고 지구로 떨어지진 않지. 그래도 공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빠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이해해? 지금 거기까지 가보자. 220쪽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냐? 일단 어떤 운동이냐 그랬으면 뭐라고 했어요? 포물선이에요. 운동 분석은 보통 하나로 하지 않고 수평하고 수직으로 나눠서 해요. 여기서는 두 개를 나눠서 했어요.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수직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에요 라고 1번에 나왔고 2번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운동이에요 라고 나왔고 결국 두 개 합치면 뭐라고 해?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한 거야. 두 변화가 합쳐졌을 때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지면 도달 시간은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의 속력과는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얘기. 단 수평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수평 이동 거리는 던진 속력 관련있지.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문제 내볼게. 이거 1초마다 찍은 거라고 하자. 문제는 안 냈어. 여기만 1, 2, 3, 4초 만에 도달했네 여기. 4초 만에 도달했어요. 그럼 얘를 얼마로 던질까? 그냥 10m/s로 던졌다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우리. 구해봐. 암살할 거야? 구해봐 한번. 4초 만에 떨어졌어요. 4초 만에. 계산해봤어요. 얼마 나왔어? 수평이 4. 이거 수평, 이거 얼마? 40. 여기 40 나왔고. 얘는? 80. 80? 80? 이상한데? 80m?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요거 맞았고요. 요건 틀렸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유낙하랑 같은 얘기라고 했었지. 중력 가속도는 얼만데? 9.8. 그럼 여기 도달할 때 속력은 얼만데? 잠깐만. 80이라 그랬니? 80? 정확하게 80? 자, 일단 계산해보자. 이거 10m/s 혹시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했니?
이거 내가 선생님이 쓴 이 10은 뭔데? 이거야, 이거. 에? 중력값 9.8로 계산했어야 되겠지. 아, 그래서 그래, 틀렸구나. 에? 9.8로 계산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일단 사출 안 했으니까요. 여기 떨어질 때는 얼마란 얘기예요? 39.2m/s라는 건 알겠지? 평균 속력은 얼마니? 19점. 6m/s지. 요걸 얼마? 이렇게 4를 곱했는데 넌 이거 20 곱했구나. 맞지? 네. 이거 때문에 헷갈렸구나.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던진 걸 얘기한 거예요. 수평으로. 뭐 20m/s로 던졌으면 어떻게? 요거만 80되고 요건 똑같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1쪽에는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이 나온 거예요. 거기. 그게 이제 7.9 또는 약 8km/s 정도로 이동하면은 결국 그거 갈 때마다 5m씩 떨어진대요. 근데 공률이 그 정도 된대. 딱 맞춰갖고 돌 수 있다라는 원리로 원운동 시킬 수 있어요. 인공위성과 달의 운동 결국 원운동인데 아까 원운동은 뭐야? 운동방해하고 수직인 운동이지. 이 수직인 원운동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중앙으로 잡아 당기는 뭐가 필요하다?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구심력은 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거기서 5번, 6번 해볼게요. 알지? 나는 문제 푸는 줄 갑자기 순간. 자, 다음 맞춰볼게요. 중력 가속도 9.8에 55x. 던지는 속력 빠르게 하면 더 늦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정말 빠르게 하면 안 떨어지긴 한다라는 것도 있지. 222가 뭐냐? 자, 자유낙하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자. 야, 그거 그냥 실험이야, 그냥.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 가자.